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투김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1,000 넘었다고 이제 천슬라 뭐. 예, 그렇게 예. 부르더라고요. 예. 이 테슬라 천슬라 되는 것은 사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예고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근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정해진 미래라고 하면 일단 전기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공유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전개될 미래인데요. 그렇죠. 그 정해진 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정해진 예. 미래죠. 예. 그런데 그 정해진 미래에 있어서 지금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테슬라였고, 그리고 그 시장이라는 게 이제 막 열려서 전기차만 하더라도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5%가 아직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 이제 막 열린 시장에서 그 전기차의 전체 판매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테슬라.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이냐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도 주가를 단기간에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크게 일조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사실은 턴어라운드 한 지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지가 뭐 한 1, 2분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가 넘었군요. 네. 예.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참 이게 특이한 건데요. 새로운 산업의 태동은 항상 불황에 시작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황일 때는 소비와 투자를 어떻게든 증진시켜서 경제를 그렇죠. 부흥시켜야 되는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제로금리 또는 회사채들을 대거 국가 차원에서 매입도 해준다든가 예. 이런 과정에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신산업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예. 그때는 어떤 슬로건들 아래서 산업이 육성됐냐 하면 첫 번째는 브로드밴드라는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예. DJ 대통령이 한국 경제 어려웠을 때 일본의 손정희 회장을 모셔가지고 자문을 구한다라고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손정희 회장이 첫 번째도 브로드밴드, 두 번째도 브로드밴드, 세 번째도 브로드밴드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유비쿼터스라고 했었었죠. 맞아요. 예. 예. 바로 그런 이동통신 인프라 사업이 그때 태동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ICT 우리가 강국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떤 산업에 새로운 싹이 열렸냐면 셰일 혁명의 싹이 그때 열렸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98년, 99년에 셰일 원천 기술은 개발이 됐지만 아무도 그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워낙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그때 투자했던 것이 10년 뒤인 2018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만개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엄청나게 쏟아진 그 자금들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느냐, 또 다른 미래의 큰 판이 열릴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중에 당연히 선두주자가 전기자동차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니 민간 우주 항공이니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 다 테슬라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오릅니까? 이런 전기차 업종들은? 예.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부터 이제 테슬라의 주가의 항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전기차라는 게 이제 열린대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전기차를 호기심 어려서 타보거나 아니면 벌써 선도적으로 바꾸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판이 열렸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예. 타는 회사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너도 나도 회사들이 자동차를 별도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예. 사실 그
테슬라와 같이 완성된 전기 자동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하고 자동차 차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붙어서 빌트인으로 만들려는 기조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착탈식이 아니라 예. 붙여서요. 그럼 왜 그러냐면 배터리 수명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또 사게 만들려면 디자인이 이제 너무 구닥다리여서 그렇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래가지고 배터리도 멀쩡한데 차를 통째로 바꿔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업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쿠땡이니 롯데 뭐 물류니 뭐 이런 예.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화물 운송하는 회사들은 디자인이 뭔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배터리 수명만 계속 효율만 있다면 좋으면 좋죠. 오히려 예. 타던 차를 계속 타는 게 오히려 이제 비용을 추가적으로 안 유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하루 운행 시간이나 운행 거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3, 4년 지나고 나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런데 그때 배터리만 갈아 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아니라 차를 다시 사라고 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물류하는 자동차들 자세히 보십시오. 사실 여기저기 녹슨 것도 있지만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덧칠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만 갈아 끼는 자동차 파는 데가 없고 그렇게 만들어줄 생각이 완성차 업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존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업체도 그런 거 고민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물류용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 물류용 전기차는 따로. 네, 예. 만들고 거기에서는 그 차 껍데기는 똑같은데 배터리 수명은 굉장히 일반 차보다 빨리 바뀔 거기 때문에 예. 배터리만 착탈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해야지만 비용이 훨씬 더 세이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동안에는 우리로 따지면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준 트럭이나 물류 자동차를 예. 무조건 다 구입했던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별도로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기차는 기존의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설계 디자인만 하면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렇다면 부품이 적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과연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가 그대로 그 지금 전기차 만드는 완성차 메이커들에게 다 들어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어디다 설계 주문해서 만들고 해버리면 그 시장 규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5개 나라 정도에서 자동차 업체 큰 업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바 애플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이게. 맞습니다. 예. 예. 이제는 진짜 뭐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택시 회사가 뭐 어디 업체에다 부탁해서 우리는 택시를 5만 대, 10만 대, 20만 대 운영을 어느 지자체에서 할 건데 별도로 만들어 달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자동차는 안전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급격하게 매스마켓화 대중시장화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가격이 싸져야 되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현격하게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천슬라였던 테슬라의 주가랄지 다른 업체들의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도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그게 자본주의 원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시장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니 테슬라가 머지않아 지금 연간 1,0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도요타의 위상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그러네요. 예. 또 한 가지. 그런데 테슬라는 자신들을 전기자동차 완성차 업체라고 불리우는 걸 스스로는 싫어합니다. 그냥 테슬라 자동차는 전기차를 산 게 아니라 테슬라 차를 샀다라는 독특함을 부여하려고 해요. 바로 이 테슬라의 움직임 때문에 또 크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동통신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SKT, U+, KT 같은 이런 이통사가 테슬라와 뭔 관계가 있느냐? 아까 자율주행차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자율주행차까지 완벽하게 이룬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세미 그러니까 준 자율주행 성능이 가장 발달하고 있는 건 테슬라고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의 완벽한 모습을 제일 먼저 그려볼 수 있을
회사도 테슬라로 꼽힙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럼 자율주행 모드를 지금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테슬라의 모든 자동차는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안에 저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인터넷이 돼서 그냥 차 안에서 와이파이를 잡을 수도 있어요. 예, 테더링을 해서.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일부 사람들은 집에 인터넷을 굳이 우리 인터넷 TV라든가 인터넷을 신청할 필요가 뭐 있을까? 우리 저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테슬라에 내가 테더링을 잡아서 차라리 스마트폰을 써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자동차 운행할 때만 인터넷을 계속 하도록 만들 거라는 보장도 없겠죠. 그렇죠. 네, 전 세계에 이렇게 위성을 몇천 개씩 띄워서 테슬라 자동차들을 실시간적으로 커넥티드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고민인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영역까지 안 들어올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통신 사업자의 영역은 다 국가가 라이센스를 줘야 되는 영역이고 특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뭐 그렇죠. 사실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테슬라의 꿈이 온전하게 실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방식들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국가가 이렇게 정보통신 관련한 망을 관리할 때는 중간에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지난 다음에 송출을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라든가 비교적 본인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냥 위성에서 저궤도 위성에서 직접적으로 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가 그리려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벌써 꽤 됐죠. 이제 또 일론 머스크는 가끔 황당무계한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 당황스럽게 하잖아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인터뷰가 테슬라에서 $20,000 조금 넘는 전기 자동차를 곧 내놓겠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래서 $20,000면 자동차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소나타급이네요, 그냥. 그것도 그렇지만 전기차에서 $20,000는 불가능한 게 배터리 가격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 멘트가 더 황당했어요. 우리 테슬라의 그 21,000불인가 $20,000 좀 넘는 그 자동차를 10년 정도 11년 정도 타고 다니면 그러면 그 유저는 30,000불을 입금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이런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으로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모드가 되는 그 자동차는 저만 하더라도 출퇴근할 때 말고는 차가 저희 학교 바깥에 그냥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걸 택시로 쓴다고? 택시로 지가 알아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번 돈을 우리 테슬라와 그 유저가 나눠 가지면 자기가 주판을 튕겨봤는데 10년 그거 끌고 다니시면 차값보다 10,000불 이상 더 입금받게끔 내가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정말 뛰어난 장사꾼이다. 정말 상상력이 대단한 상상력이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자동차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것이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지금의 자동차 시장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테슬라는 예전에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이 공략하지 않았던 시장마저도 포함시켜가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접했던 적어도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미래 괜찮다 판단해서 아마 천슬라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나의 전기차 업체, 매뉴팩처링 업체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플랫폼화되는 전기 자율주행차의 시조새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 뭐 우주 개발, 뭐 신재생 에너지 막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공유차 하려면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제일 저렴하게 올리는 방법이 본인이 직접 미사일 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맞물리는 거지 그냥 따로 노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야,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해야죠. 지금까지 최경련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이는 출근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